이번 주제는 확 바뀐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죠. 올해 집값 이렇게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었던 게 뭡니까? 바로 그 양도세를 중과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되게 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의 핵심은 뭐였죠? 조만간 발표될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양도세 중과 넣을 것이다. 그게 넣어져서 발표될 것이다. 뭐 이거 가지고 막 단독 기사 나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2016 경제성장 전략,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 해가지고 아주 원대한 프로젝트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맨날 나오는 거긴 해요. 그럼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겠죠. 여기서 그러면 공급 대책 나오나요? 규제 대책 나오나요?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들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거 되게 장수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IT를 발전시킨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싹 빼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만 하면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지방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큰 두 개의 축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보도자료를 볼 때는요, 항상 처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보고서를 잘 쓰면 보통 어떻게 되죠? 앞에 거시적인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제 발전 전략이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어 라는 논리 구조죠. 자, 그러면 지금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기는 반등했다. 증시는 사상 최고다. 민생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쁘지 않다. 자,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가지고 이제 성장률이 많이 낮았었는데 이거를 지금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증시를 많이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제 사상 첫 4천을 돌파하고 지금 4,500 돌파하고 이러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가장 주가 지수가 상승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높죠. 거기다 이제 GDP 성장률도 하반기 들어서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좀 좋아질 거야. 거기다 이제 취업자도 늘었다. 그러니까 경제 나쁘지 않음이라고 이제 먼저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문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뭘까? 보면은 경기는 그래도 좀 개선되고 건설 부진이 워낙 심하지만 이런 것도 좀 완화되면 올해 한 2% 정도는 성장할 거야. 자, 근데 이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원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6년도는 물가도 한 2% 정도로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뭐죠? 경기도 한 2% 성장하는데 물가도 2% 정도면은 꽤 나쁘지 않은 완만한 회복 초입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완전 호황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꽤 괜찮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환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하고 가계부채 같은 거 계속 늘어나잖아. 거기다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연체율도 늘어나니까 금융 쪽이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금융을 규제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경제가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 두 개 내가 컨트롤할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양극화도 문제다. 자, 가계대출 늘어나고 지역별 자산별 양극화 늘어나니까 요거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 전략 보고서의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지금 서울 집값 미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요즘 아주 그냥 원성이 잦죠. 자, 거기다 지방 분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지방도 지금 집값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가 뭘로 제시했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 그래가지고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더 늘리겠다. 26년 3기 신도시 한 18,000호 포함해가지고 총 5만 호를 착공을 합니다. 고덕 강일에 1,000호, 고양 창릉에 4,000호 정도 해가지고 한 3만 호 정도도 분양을 추진하는 거예요. 추진이라는 건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 해서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인허가 얘기를 하는데 공공 도심 복합 사업 이런 거 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공공 붙으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되면 이제 일몰제라고 해서 이제 자연 소멸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늘려가지고 최대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간소화. 이거 절차 간소화하는 거죠. 인허가 오래 걸리는 거 조금이라도 줄여주겠다. 몇 달씩 줄여주겠다는 거. 자, 공공정비 갈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거. 이주 수요 관리 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듈러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해서 모듈러가 뭐냐면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이게 조립하는 겁니다. 레고처럼 이렇게 조립하는 건데 이게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인 우리나라에는 잘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싱가포르나 무슨 이렇게 도시국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도시국가에는 공사할 만한 부지가 없잖아요. 공사 부지도 없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막 공사하려고 그러면 막 분진 생기고 하니까 민원도 많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 도시 외곽에서 공장에서 이제 블럭을 찍어냅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조립하는 건데 이게 뭐 빨리 공사를 할 수는 있죠. 빨리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 한국인들이 원하는 그 대단지 리조트형 아파트를 만드는 거에는 별로 적합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청년 1인 가구 주택 같은 소형 나홀로 오피스텔 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에는 또 적합하니까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최대한 공급을 해보겠다. 자, 그 말은 정리하면 공공으로 소형 위주로 임대 같은 것들을 최대한 공급을 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거기다 이제 지방의 미분양 같은 거 많은 거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주택 규제를 풀어라, 뭐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정책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쪽은 아니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이제 리츠한테 이제 세금 지원을 더해주겠다. 리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부동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이 부동산들을 막 사 모읍니다. 사 모아 가지고 그거에서 얻은 수익을 배당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배당주처럼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거에서 조금 세금 혜택을 줄 테니까 리츠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다주택자를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고 기업, 법인, 펀드 같은 것들로 최대한 다주택자 역할들을 하게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 지방에 개인이 집을 사고 하는 것들 너무 불안하잖아요. 지금 뭐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고 걱정되니까 그래? 그러면은 주택 환매 보증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주택 매입 리츠한테 그 집을 일정 가격으로 팔게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매매하면 어때?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팔았는데 일종의 약간 뭐 쿠팡 반품 같은 거지. 쿠팡 반품인데 약간 좀 싸게 조금 손해보고 다시 돌려받는 그런 내가 쿠폰을 줄 테니까 남 믿고 한번 사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방은 리츠로 내가 풀어보겠다. 라는 게 이번 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지금 리츠 보고 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공공도 이제 LH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 근데 뭐 어딘가에서 돈은 누가 가져와야 되고, 근데 이제 개인들 다주택자 풀기는 좀 부담되고, 그러면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다주택 규제 같은 거를 풀 생각이 없다. 자, 그러면 앞으로 똘똘한 한 채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세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는 바뀌는 것이 없는가?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핵심인데 연구 용역 중이다. 관계부처 TF 같은 것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라는 게 이번에 이 발전 전략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아직 고민 중이다. 자, 근데 지금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026년 5월 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개월 지나면 다주택자 양도세가 다시 복구됩니다. 그러니까 82.5%로 복구가 되거든요. 10억 벌면 8억 2,500의 세금을 내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 누가 이걸 가만히 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연장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되게 논란인데 원래 보통 이게 이번에 발표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양도세를 다시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으로만 보면. 물론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른다.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는 곳들도 있는데 아니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 5월 9일에 연장 여부가 결론이 나려면 지금 이미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토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에다가 경기도 12개 구나 시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인구로 치면 1,300만 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토호제 허가받는 데만 3주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5월 9일 전까지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은 잔금 치르는데 보통 한 2달은 걸리죠. 토어제 한 달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3달이에요. 그러면 지금 1월인데 3달 지나면 4월 중순입니다. 근데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려면 지금 답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다? 굳이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은 연장을 할 거였다면 발표를 할 타이밍이었는데 연장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닐까. 자, 그래서 사실상 연장 안 한다고 보는 걸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다주택자인데 서울 뭐 수도권에 지금 뭐 3채 가지고 있어. 그러면 5월 지나면은 양도세가 80% 나오겠구나. 뭐 최대입니다. 뭐 아무리 적어도 한 60% 70%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쉽지 않겠는데? 못 팔겠는데? 그럴 거면 그 전에 파시든지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자, 연장을 한다면은 1월 중으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뭐 1, 2주 안에 나오면 뭐 그러면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월 말까지 이게 안 나오면은 사실상 연장은 안 되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이제 다주택자들이 과거처럼 또 이제 양도세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매물은 안 나옵니다. 이제 5월 9일 지나면 매물은 이제 급감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건데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면 뭔가 그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규제를 좀 푼다.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가 어디서 풀리느냐? 여기서 풀립니다. 지방주택을 사면 다주택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인구 감소 지역이 있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은 다주택자든 뭐 1주택자든 뭐든 상관 안 하고 양도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 다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 이제 취득세 뭐 중과 배제도 해주겠대요. 취득세, 종부세, 뭐 양도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주택자여도 상관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세금 감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주택수 미포함, 양도세 중과 배제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집 살 때는 다주택도 풀어준다. 자, 그럼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지금 이 하늘색이 인구 감소 지역이고 이 연두색이 관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지역이 그나마 좀 덜 인구가 줄고 있겠죠. 보면 다 지방 소도시고 뭐 군단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대도시 광역시에도 조금 있거든요. 뭐 부산 동구나 광주도 조금 들어가 있고 대구에도 뭐 있는데 뭐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들만 이제 다주택을 허용하고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동네 이런 데들은 다주택은 안 된다. 오히려 이제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금액 제한이 있겠죠. 이건 아마 디테일한 건 조만간 나오겠지만 보도자료만 보면은 이제 수도권이나 뭐 관심 지역 이런 데들은 조금 그래도 좀 살만한 곳들 이런 데는 이제 금액을 4억으로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동네에 똘똘한 한 채 같은 거는 또 못 사요. 또 못 사고 뭐 빌라나 뭐 이런 걸 사야 될 텐데 그걸 살까?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계속 규제하는데 일부러 지방에 가서 다주택을 할 사람이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돈이 될 것 같은 동네들은 사러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쉽진 않다. 그러니까 세금 중과를 피한다고 해서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결국에 나중에 팔아서 이득이 남아야지 내가 이걸 하는 건데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거기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을 추가로 취득하면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요게 이제 기준 가액을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은 6억까지만 막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조금 괜찮은 동네에 준공 후 미분양들은 안 팔려요. 어차피 지금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을 산다고? 진짜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꺼려 하는데 금액 제한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나온 이후로 거의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됩니다. 해소가 안 되는데 6억을 7억으로 올린다고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고 우선 거기다가 이제 가장 무서운 멘트 요거 양도세 중과 제외 요것도 있죠. 이게 양도세 중과 제외한다는 건 뭡니까? 양도세 중과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양도세가 지금 중과가 안 되고 있는데 중과 제외라고 써놨다는 거는 양도세 중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양도세 중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은 지방이 미분양이 많은데 지방 미분양이 별로 줄지가 않고 오히려 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소가 잘 안 된다. 거기다가 이제 대출 쪽은 어떻게 되냐?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익숙하시죠? 가계부채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퍼센트를 확 누르는 겁니다. 눌러가지고 사실상 대출이 잘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정책 자금이든 아니면 뭐 민간 대출이든 작년보다 대출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DSR 적용 확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아직은 지금 모르겠는데 DSR 적용할 거를 과거보다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대출을 더 줄인다는 거예요. 더 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증가세를 확실히 잡겠습니다라는 의미는 추가 규제를 더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서 뭐 지금 뭐 6억으로 막혀 있는 게 뭐 더 줄을 수도 있고 정책 자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DSR 적용이 좀 안 되고 있는 전세 쪽에서 좀 규제를 한다든지 이래저래 이제 앞으로 뭔가 대출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은 또 계속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왜 그런가 보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또 개정을 하고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이제 펼칠 건데, 뭐 이거는 뭐 이거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또 이제 불똥이 튀냐면은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의 비율을 그거를 좀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100% 다 해줬기 때문에 너무 남발됐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이제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전세 시세가 올라도 비아파트 쪽에서는 보증보험 되는 한도만큼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도를 100%를 안 해주니까 은행에서도 전세 보증보험이 좀 안 되니까 대출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아파트 쪽에 가뜩이나 전세 얻으려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서 보증보험을 계속 막아버리면 더더욱 전세를 안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전세로 가는 거죠. 원래 2억짜리 전세를 뭐 1억 5천에 월세 뭐 25,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세 보증금 자체가 낮아지니까 투자 금액이 커져요. 그러면 누군가 내 집을 사줘야지, 나도 이거 빌라 이거 쓸데없는 거 팔고 나도 이제 1주택자 돼보나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집을 팔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월세 받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집 팔고 싶어 라고 해도 누가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 사주는 사람도 전세 끼고 이거 집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출 받으면 무조건 실거주해야 돼. 근데 누가 빌라 사가지고 실거주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임차인을 보호하면 할수록 또 이게 시장이 또 꼬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 전세 신탁 제도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원하면 전세금을 정부가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맡아가지고 그걸 뭐 기금 운용을 해가지고 뭐 요즘에 지금 뭐 퇴직연금 같은 것도 이제 기금화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넣는다는 것처럼 이거를 뭐 지금 코스피에다가 집어넣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 임대인 다 저한테 맡기세요. 그럼 내가 운영을 해가지고 돌려줄게. 이자도 다 챙겨줄게.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대출 5억 받을 거를 전세금으로 받아서 나머지 한 3억 정도 내 돈 투자해서 8억짜리를 사는 개념이지, 8억을 현금 주고 내가 사가지고 5억을 전세금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개념인 줄 알고 계시는 거라면은 이거는 완전히 오산이다. 아니 어차피 통장에 5억 넣고 계시는 거 그거 내가 굴려드릴게. 정부가 굴려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놔. 그러면 내가 수익률도 높게 받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내가 돈도 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그건 이제 투자금으로 이미 투입이 돼 있는 개념이지, 뭐 여유자금 5억을 가지고 있는 빌라 2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자, 수도권 똘똘한 한 채는 이제 올해도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 규제도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전월세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아까 보셨죠? 공공임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츠 같은 걸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주택 규제를 풀어가지고 민간 자본들이 막 들어가고 빌라나 오피스텔도 분양 시장이 다시 화랑으로 좀 바꾸려나 했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건 없고 리츠로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리츠가 안 되거든요. 잘. 지금까지도 열심히 리츠로 해보려고 많이들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이제 상업용 건물 같은 것들 좀 되고 뭐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뭐 물류 창고 같은 것들 가지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공공임대로 가고 이제 뭐 1인 가구, 청년 뭐 이런 공공주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월세 공급을 해결한다라는 게 올해 국가 방향인 것 같아요. 자, 다주택자는 인구 감소 소도시에만 투자하라 라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은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못하게 하겠다는 기조가 다시 한번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그래? 그럼 나는 인구 감소하는 지역에다가 한 3-4채 정도 사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전세 끼고 투자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물론 특정 지역들 몇 곳 아주 뭐 사업성이 괜찮은 곳들만 몰릴 거고 대다수의 지역들에서는 이게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이미 뭐 거기는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일부러 다주택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올해도 서울과 지방의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심해지는 거가 전 걱정인데 이게 정부 정책의 취지와 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거기다 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부활될 것 같은데 이게 부활되면 이제 매물이 더 잠기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매물이 정말 급감할 거거든요. 더 안 좋습니다. 과거보다. 왜 지금 토어제도 있죠? 거기다 양도세 중과까지 할 거죠. 이미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증여하면 10년간은 사실상 집을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은 가뜩이나 적은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한다? 와,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게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집 사기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죠. 김윤덕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택 공급 대책을 뭐 1월 말에 발표한다. 뭐 설 전에는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토어제 안 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거 굳이 이렇게 가야 되나? 저는 지금 되게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토어제가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묶여 있는데 토어제를 안 푼다고 장관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토어제를 조금이라도 좀 풀어야지 지금 좀 매물도 나오고 좀 전세도 이제 물량이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럼 이제 더 잠근다는 거거든요. 더 잠그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하고 뭐 규제 안 풀고 뭐 공공 이제 청년 주택만 공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 퇴로가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더 잠그기로 들어가면 이거는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기대감을 한껏 올리고 있습니다. 뭐에다가 기대감을 올리죠? 공급 대책에 대해서. 원래 12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미뤘습니다. 1월 초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미뤘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루면 미룰수록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거든요. 야, 진짜 뭐 대박 나오나 보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나오면은 대박이라고 봅니다. 재초안 전면 폐지.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다 없애버린다.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임대 비율을 감시키겠다. 지금 뭐 3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하거나 뭐 재개발하게 되면은 임대 비율을 뭐 이제 늘어나는 세대 수의 뭐 한 30% 정도 막 잡고 막 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급격하게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낮춘다는 거는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분양해서 분양 수익이 나죠. 그럼 이제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부진한 그 조합들, 구역들 어떻게든 이제 개발시키려는 의지가 보인다면은 한시적 임대 비율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도 일괄 상향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공사비가 거의 막 2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용적률 조금 올려줘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가 태반입니다. 요즘에 분담금 없는 동네가 없어요. 요즘 분담금 뭐 그냥 강북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래도 33평 받으려면 한 5억 내야 돼요. 그럼 5억을 누가 내요? 못 냅니다. 하고 있는데 용적률이라 좀 올려주면 분양대금으로 좀 수익이 나니까 조금이라도 좀 진행되겠죠. 거기다 이제 가장 큰 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폐지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반포에는 막 30억 로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반포만 그런 게 아니라 강북에도 분양가 상한제들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거기다 다 지금 투기과열지구여서 더더욱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싹 다 풀면은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97 대책의 반복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데 공급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이렇게 한껏 올라온 상태에서 실망감으로 바뀌면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건지 좀 걱정이 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 추가 대책 나오면 저도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